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가 신차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이 사상 첫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8년 만에 바닥을 찍고 V자 회복에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연내 고가 주식의 호가 단위를 현행 500원에서 1000원 단위대에서 50원에서 100원대로 크게 축소할 예정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오고 가는 이마트가 오픈 이래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측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보다 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개선되며 수출 둔화를 만회했고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민간에서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을 이어간 것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반드시 올해 2.4% 성장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매출액이 사상 첫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소나타, 그랜저 등의 신차로 판매 실적이 증가한 탓인데요. 이로써 8년 만에 바닥을 찍고 V자 회복에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5조 7,9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1% 늘어난 3조 6,847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98.5% 증가한 3조 2,6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후 서울 본사에서 실적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 27조 8,681억 원, 영업이익 1조 2,436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는 전년보다 2.9% 줄었으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5%와 148.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신차 판매 호조와 인센티브 축소, 환율 효과가 더해지며 수익성이 개선된 겁니다. 연간으로도 판매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팰리세이드와 G90 등 SUV 및 고급차 중심의 판매 확대로 매출 증가 효과 6조 7,034억 원이 전체 매출액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로 총 457만 6천 대를 수립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와 중동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GV80 등의 신차로 좋은 실적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소 보수적인 73만 2천 대의 판매를 계획하였으나 1월 GB80 출시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강화와 지속적인 제품 믹스 개선이 기대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384만 4천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영업이익률 2.5%를 내며 바닥을 친 현대차는 지난해 상승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우리 유가증권 시장과 관련한 2020년 주요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주로 시장 인프라 개선과 신상품 확대 등 시장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현행 500원에서 1000원대인 고가 주식의 호가 단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 시장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호가 단위 개편을 추진하는 등 주식시장 활력 높이기에 나섭니다. 우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시장보다 높은
우리 시장의 호가 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그동안 주가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인 종목은 500원 간격으로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원 단위로 거래됐는데 이러한 고가 주식의 호가 단위를 50원, 100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구체적인 호가 단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국내 증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증권 관련 세제를 확대하고 해외 직접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상품 확충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불허했던 발행사 자체 지수 산출을 허용해 창의적 상품의 상장 촉진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된 유가증권시장본부 2020년 주요 사업계획에는 투자자 보호 강화 계획도 담겼습니다. 특히 ETN, ELW 등 상품 이름을 기존 방식에서 상품 특성과 위험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글로 풀어쓰는 등 구조화 증권시장 상품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주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알고리즘 매매자의 사전 등록 및 시스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거래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영문 공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영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31개 구 중에서 동작구가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작구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61%로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시, 군구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82%입니다. 동작구에 이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동구와 마포구 순으로 모두 9%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분양시장이 본격 개장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달부터 4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8만 1,59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청약 업무 이관으로 이달 분양이 잠정 중단된 데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전국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 8,288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됩니다.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에서는 수원, 안산, 화성, 양주 등의 지역이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국지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오가는 이마트, 보통 환경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마트 매장 근무 직원들 중에 폐렴 환자부터 암 환자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마트가 그간 마트 매장에 대한 환경 측정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3년 이마트 오픈 이래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보고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문다희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처음에는 감기였는 줄 알았는데 폐렴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죠. 아무래도 여기가 이마트가 뭐 공기질 같은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거 아니었으면 왜 폐렴이 걸렸을까. 이마트에서 10여 년간 일하고 있는 직원의 호소입니다. 이마트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오던 직원들이 연이어 암에 걸리는 등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트는 그간 전국 158개 매장에 대한 환경 측정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각 지청에 정보 공개를 실시한 결과 전국 48개 지청 중 한 곳을 뺀 47개 지청에서 근로자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이마트의 작업 환경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총 190종에 노동자가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 평가한 결과를 적은 것으로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마트 매장 환경으로 인해 병을 얻었다는 근로자는 한둘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희 점포는 피싱 전문직이 3명이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점포에서도 암 환자가 몇 분 계시고요.
하지만 이마트 측은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은 의무가 아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마트 매장에는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왜 일반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유해인자가 없어서 별도로 작업 환경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저희만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전국의 마트들이 다 안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문제 삼을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는 대형마트가 작업 환경 측정의 의무 대상이 아니라도 근로자뿐 아니라 하루에 많게는 200만 명에 가까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대거 이용하는 만큼 더욱더 철저히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작게는 한 150만 명, 많게는 한 2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이마트를 이용해 주시고 계신데 이마트는 창사일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조차 파악도 하지 않았었고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그 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도 이제는 이마트가 챙겨야 될 시점이 왔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내용대로 이마트가 1993년도에 매장을 처음 오픈한 이래 27년째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 매장 환경으로 폐렴이나 각종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노조가 사측의 매장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마트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요. 자, 이 사건 단독 취재하고 있는 경제산업부 문다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작업 환경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게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작업 환경 측정이 중요한 건 작업자한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의 실태를 미리 파악해서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는 이유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전국 158개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물류센터에 대한 보고서만 있고 현재 모든 할인점 매장에 대한 보고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매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형마트 1위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지금 158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매장 안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한마디로 어떤 환경에 어떤 나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작업 환경 보고서가 없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마트는 전국 할인점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건데요. 이마트 한 개 매장에는 하루 평균 이마트 직영사원 200명, 파견사원 200명을 포함한 근로자 총 400명, 여기에 일반 고객 약 10,000명 정도가 드나듭니다.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하루 평균 많게는 1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마트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대거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욱더 철저히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000명 이상이 하루에 오가고 있고요. 158개 매장이니까 곱하면 산술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하루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잘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마트 측은 이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통시설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지금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유통시설도 작업 환경 측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들어보시죠. 특정 업종, 특정 규모,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업만 해라 또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작업 환경 측정하는 그 업종 중에는 물론 제조업이 가장 많지만 건설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이런 유통 이런 데 있죠. 연구기관 이런 데는 되게 많아요. 네, 전문가들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도 작업 환경의 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시설 여부 자체가 기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나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산업보건법에서 규정한 측정 대상 물질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이든 아니든
관점에서 노출된다 그러면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작업자들이 계속 먼지가 많이 난다라고 하고 그러면 측정해 볼 수는 있겠다. 보면 이제 유통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측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마트 내 일부 시설들이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동환경연구소에 따르면요,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안에 즉석 조리를 하는 시설과 식당을 꼽았습니다. 즉 조리시설과 식당의 경우 소음도 많이 날 뿐더러 고열을 사용하는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또 바닥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세척제를 쓰기 때문에 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단체 역시 의견은 비슷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이마트의 근무 환경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렸다는 근무자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 의견도 들어보시죠.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폐렴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거를 원인 규명하고 이렇게 쉽진 않을 수 있어도 먼지는 분명히 발생되고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마트 작업 환경 보고서가 갑작스럽게 논란이 왜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고 계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논란이 왜 됐느냐? 이마트에서 근무하던 패션 전문직 직원들이 마트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병을 얻었다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새 옷을 다루면서 먼지를 마셨고요. 새 가죽에서 나오는 화학 냄새로 두통과 구역질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폐렴에 걸린 직원부터 각종 암에 걸린 직원들까지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은 여러 명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환자들이 나오니까 노조가 사측에 마트 매장 환경에 대한 입증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게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폐렴에 걸린 이마트 직원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렴한 거 들어올 때는 냄새가 역하고 참기 힘들 정도로 아무래도 여기가 이마트가 뭐 공기질 같은 게 좋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게 폐렴이 그렇게 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마트는 제가 거의 한 18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환기는 잘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문을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다. 오늘은 환기를 하니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마트 측의 입장도 저희가 분명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마트 측은 뭐라고 그러는가요? 네, 이마트는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점포와 같은 판매 시설에는 대상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환경 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나 이마트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트가 유해인자의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조사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니까 이마트 측은 다른 대형마트를 언급하면서 왜 이마트만 무죄를 삼느냐고 했는데요. 홍보팀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증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령에 유해인자가 없으면은 측정을 하라고 돼 있지가 않잖아요. 저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데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지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전국의 마트들이 다 안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문제 삼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마트 측에서 왜 대형마트 중에 우리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으니 다른 것도 저희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다른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사실 다른 대형마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마트랑 달리 이마트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노조가 노동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었지만 타사의 경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마트 매장 자체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마트는 이와 함께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인 물류센터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누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총 7곳 중에 5개만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가 말하고 있는 측정 대상은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 이 2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사실조차 이마트가 스스로 허점을 인정한 꼴이 난 셈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마트 할인점에는 고객이 다니는 장소 외에도 기계실과 보일러실,
물류창고와 조리실, 그러니까 매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들을 즐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있는 이마트 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곳들 자체도 사실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 결과 보고서를 두고서도 고용노동부와 이마트 간에도 이견이 지금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 대한 측정 보고서 제출 여부를 놓고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마트 물류센터는 4개, 이마트 몰 물류센터는 2개, 여기에 상품안전센터는 하나, 총 7개의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5곳의 조사 보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전국 모든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 대한 측정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실 게임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고용노동부와 이마트 둘 중에 한 곳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마트 측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측은 제출을 했으니 보고서가 없는 건 고용노동부에 물어야 할 일이라면서 책임을 넘겼는데요. 네네. 대형마트의 매장에 대한 부분은 위법이 아니니까 제출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측정은 해왔다는 겁니다. 이마트의 주장대로라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마트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 전 센터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일반 사업자는 별도로 작업 환경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누락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는 그쪽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마트는 일단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뭐 확인을 고용노동부 측에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고용노동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전산상 누락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네, 고용노동부는 전산상 결과 보고서가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건 절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측정 기관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 입장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전산으로 보고가 돼요. 측정을 하고 나서 측정 기관이 전산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관리의 부실로 이게 뭐 분실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분실될 염려가 전혀 없다고요. 조금 더 양측의 입장을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마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반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 더불어 작업 환경 측정 후 사업자는 게시판 등을 통해서 근로자한테 이를 공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이마트에서 18년간 근무한 직원의 증언 들어보시죠. 제가 이마트에 근무한 지 한 18년 됐는데요. 현재까지 한 번도 게시판에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라는 걸 부착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대형마트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논란을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마트 매장의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며 병을 얻었다는 직원들이 현재 나온 만큼 이마트가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부의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충청도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20에서 60,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40,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17일 만에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11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점차 맑아지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에 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틀 뒤면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죠. 저마다 사정은 다 다르시겠지만 기분만큼은 좋으실 텐데요. 이 좋은 명절에 사조는 명절 선물 세트를 사원용으로 별도 출시해서 판매를 강요했고요. 이를 인사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원들은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기분 좋은 명절을 함께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